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저희가 잠깐 쉬고 오는 동안에 포스코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3조 1,100억 원이고요. 전년 대비해서 364%나 증가했습니다. 또 3분기 매출은 20조 6,1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53% 상승을 했는데요. 실적 발표 굉장히 잘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나, 둘 내고 있는데 증시는 다소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 종목별로, 기업별로 발표를 하면서 조금씩은 주가도 회복이 되고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지 전체적으로도 좋은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시장 대응하기 요즘 참 어려우시죠? 함께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들 저희와 함께 이겨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이슈, 특징주, 테마, 그리고 위원님의 픽 종목까지 알아보는 시간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시면서 방송에 대한 궁금증 또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알려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경제TV 온라인 강연회 준비가 되어 있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언택트 강연회 준비가 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거나 서경의 부장들 같이 하시니까요. 샵 0082번으로 궁금하신 부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원의 도전 100점 백승 시간입니다. 이 시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축하할 일이 있죠. 일단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축하드릴 일이 좀 많더라고요. 아, 많은가요? 네, 일단은 팜스토리 어제 저희 종목 제시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6% 수익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생일이시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축하드리고 시장도 감사합니다. 지금 반등이 나와서 네.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은데 시장 점검도 해주시고 팜스토리 리뷰도 도와주세요. 네,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자리죠. 여기 부근이 아마 바닥일 거다. 더 뭐 큰 하락은 없을 거다. 막 2,800, 700, 뭐 현금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좀 어려운 무서운 일은 없을 거다. 지금이 바닥이고 코스피는 10월 그리고 11월까지는 시장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여기 부근에서 바닥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어제 한 이야기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날 수요일 날 만들었던 이 1908 부근을 종가로만 이탈하지 않고 지켜준다면은 오늘은 좀 강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했는데 엄청나게 강하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강하지는 않고 한 1%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좀 기분 좋은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부터 이런저런 뭐 호재들이 있는 뭐 남북 경협주도 그렇고요. 이런저런 호재들이 있는 종목들이 좀 올라와 주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좀 기분 좋은 반등이 나와 주면서 현재 굉장히 좋은 위치에 와 있습니다. 좋은 위치에 와 있는데 오늘 2946 부근을 만약에 돌파해서 마감을 한다면 굉장히 강한 상승세, 반등세가 내일도 이어질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고 마감을 한다면 여기 부근에서 조금 더 지지 횡보를 좀 하다가 튀어오를 올라갈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 보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바닥 같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고 있는 상황 같아요. 현재로 봤을 때는 거의 이제 오늘까지 봤을 때는 거의 한 99% 여기 부근이 바닥이 아닐까. 이제 제가 봤던 자리들이 있죠. 2946과 2910 부근이 있는데요. 이 두 자리를 각각 좀 설명을 드리자면 2946 같은 경우에는 작은 시간봉으로 봤을 때 이 조정 파동이 끝나는 변곡 자리고요. 2910 부근은요. 2908 정도인데 여기는 이제 큰 일봉이랑 주봉으로 봤을 때 이 상승 파동에 조정이 딱 오는 자리입니다. 여기를 지켜주면은 이제 연장 파동, 상승의 연장 파동이 나오는 딱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두 자리가 거의 겹쳐 있죠. 크게 차이 나지 않고 한 40포인트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박스를 만들고 있는데 다행히 이 박스를 좀 강하게 지지해 주면서
좀 반등을 하려는 의지를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시장 반등 쭉 이어가길 바라면서 오늘은 좀 좋은 시장이었다. 예상대로 좀 강한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시장 반등이 나와서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고요. 최재원 위원님은 늘 시장 앞으로 반등 나올 거고 역시나 강한 흐름 우상향 그래프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니까요. 더 시장과 관련돼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어서는요. 테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적인 테마 2가지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테마 2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 그리고 남북 경협 테마 이렇게 2가지 가지고 나오셨는데 2차 전지 테마는 오늘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앞에 오늘장 내일장에서도 이야기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워낙 또 많이 상승을 해서 더 가져가봐도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고죠. 시장 상황이 막 엄청 나빠서 하락장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2차 전지는 그냥 계속해서 고인 그런 테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고다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보시는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아무래도 점점 뭐 부족해질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따라가지도 못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아요. 꽤 있는데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가죠.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가기 때문에 그 종목들 위주로 계속해서 본다면 그 종목들은 이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고일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오늘 세로닉스가 이제 LNF와 이제 테슬라 호재로 올라왔죠. 네. 세로닉스가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6.83% 현재 올라와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파인텍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관련주로 이제 호재와 함께 좀 올라와주는 모습이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분들 다 아는 이런저런 종목들이 있죠. 나노 신소재나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몇 개가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아는 LNF는 오늘 또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이게 대체 시청자분들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이게 대체 어디까지 가나. 좋으면서도 네, 가지고 계신 좋으면서도 분들은? 이제 네. 아무래도 없으신 분들은 신규 진입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무서울 수밖에 없죠. 정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무서울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 봤을 때는 진입하기 좋은 자리다는 아닌데 다만 계속해서 고일 테니까 아직 안 오른 종목들 위주로 보면은 아직 신고가 갱신을 안 한 오늘은 좀 급등을 보여준 종목들 말고 원래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에 이런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나 아니면 오늘 대주전자재료도 조금 올랐던 것 같은데 아직은 신고가 갱신을 못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짧게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10월과 11월에는 시장이 좀 좋을 것 같으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빠질 이유가 없죠. 악재도 없고 이대로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갈 때마다 이제 매수한 다음에 이걸 쭉 끌고 간다기보다는 이렇게 한 번씩 조정 나와줄 때 매수를 했다가 어느 정도 올라올 때 팔고 매도를 하고 수익을 좀 챙겨가는 이렇게 계속 매수와 매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될 것 같은 게 이 고점 예측이 쉽지 않아요. 이미 파동을 계속 연장하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점 예측이 쉽지 않은 상태다. 2차 전지 관련주들 많이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이지만 쉽게 고점을 예측할 수 없다. 그만큼 이제 많이 올라온 만큼 빠질 때는 또 무섭게 빠질 겁니다. 한번.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짧게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종목 매수해가지고 이 30%, 40% 이렇게 수익을 챙겨간다 이런 관점보다는 매수해서 5%, 10%, 15% 좀 짧게 거래량이 좀 터지는 날은 10% 이상 아니면 거래량이 좀 안 터지는 날은 한 5%에서 7%, 8% 이렇게 좀 한 번씩 올라올 때마다 꾸준히 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테마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짧게 대응을 하면서 계속 관심 있게는 보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근데 종목들이 또 워낙 많기도 하고 오늘 2차 전지 테마로 엮이는 종목군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사실 오르는 종목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몇몇 종목이 계속 상승을 유지해가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면은 뭐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LNF 같은 경우에 지금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진입하기에 나쁘진 않습니다. 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이고 이제 이 자리를 오늘 좀 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 부분에 한 4만, 이 나노신소재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한 44,800원부터 한 41,500원 요 사이에 이 박스를 좀 강하게 거래량을 내면서 돌파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박스를 이제는 쉽게 이탈하지는 않아요. 쉽게 이탈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까지 조정을 받는다면 매수하는 게 사실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라도 뭐 매수를 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매수는 해볼 만하다. 오늘 돌파를 해주었기 때문에 오늘 돌파한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만 이제 한 자리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좀 상승이 나와줬던 한 41,500원부터 한 44,500원 요 부근까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박스만 지켜준다면 좀 강한 상승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테마 지난번에 가지고 나오셨을 때는 뭐 리비안, 루시드 이런 좀 대형 전기차 시장에서 나오는 기업들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 잘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종목들도 그러면 하나씩 좀 다 개인적으로 찾아봐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검색을 해보는 게 낫죠.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는 게 제일 좋아 보이고요. 아니면은 원래 이전에 한번 테마가 딱 처음에 나왔을 때, 테마가 첫 시세를 줄 때 한 번에 다 같이 대장처럼 올랐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리비안 네. 테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늘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이 백전백승 종목 역시도 리비안 관련주인데 이렇게 한 번에 올라왔는데 오늘 시세를 안 준 종목들 같은 경우를 좀 차트를 다 둘러보고 어떤 종목은 올라왔는데 어떤 종목은 아직 시세를 안 준 종목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하면은 좀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좀 누리기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목군 자체가 너무 이제 테마 자체가 너무 크고 종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한 종목 정하기는 힘들고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거는 리비안이 뉴욕 증시에 상장할 거다라는 이슈와 함께 뉴욕 증시 상장 전까지는 계속해서 테마가 흘러갈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봐주는 것 역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도 리비안 관련주다라는 힌트를 좀 주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테마는 계속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종목 가운데서도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저희도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공개해 주실 종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좀 추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유튜브 서울경제TV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 보시면서 오늘의 픽 종목 어떤 건지 맞춰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선물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저희 역대급 칭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테마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테마는 어떤 거였는지 자, 남북경협이었죠. 남북경협주 그때도 고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또 상승이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네. 지금 타이밍에서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있었죠. 이제 미국이 좀 북한과 조금 대화를 하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제 그 호재와 함께 오전에 시세를 보여주더니 조금 눌린 모습입니다. 오후에 좀 눌려주고 있는데 이전에도 제가 남북 경협 같은 경우는 고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도 여전히 고고요. 그 이유는 이제 남북 관계에 있어서 힘의 이제 관계가 조금 변했다. 관계가 많이 변했고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제 예전처럼 우리나라의 제안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게 이제 군사적인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다. 이제는 군사적인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서 북한 같은 경우도 많이 조금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 그래서 그때쯤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SLBM부터 해가지고 뭐 그때 말씀드렸던 미사일 뭐 이런 미사일 같은 조금 좀 군사적인 네. 뉴스를 계속해서 내면서 어느 정도 위협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는 완전히 적대적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적대적으로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개선, 정권이 혹시 바뀌더라도 어느 정도의 관계 개선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 같다. 우리가 우위에 있다. 지금 우리와 북한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조금 우위에 있고 그를 이용해가지고 관계를 어느 정도 우리한테 좋게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관계 개선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경협주 같은 경우는 꾸준히 관심을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백전백승 아직 승을 챙겨가지는 못했지만 제가 백전백승에 이제 관련주로 코데지 컴바인을 내기도 했었죠. 알겠습니다. 남북경협주 계속 관심 있게 볼만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조금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업종 중에 하나인 불안한 테마 중에 하나
다양하거든요. 네. 남북 경협주들이. 근데 차트를 먼저 보고 분석을 하시니까 지금 차트적으로 봐도 문제가 없는지 한번 설명해 일단 주실까요? 오늘 이제 새로운 호재와 함께 올라온 종목은 세운 메디칼입니다. 세운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남북 경협 호재와 함께 오늘 좀 제일 시세를 강하게 보여주는 종목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중요한 반등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 주었고 아직 좀 위험한 저항 자리들을 다 돌파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돌파해주지는 못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면 당연히 돌파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이제 세운 메디칼만 놓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엄청 좋은 차트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오늘 호재와 함께 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위쪽으로 시세를 보여준 만큼 앞으로의 움직임 주시해봐야 될 종목 같고요. 이 세운 메디칼에 한해서라면 당장에 조금 급격한 상승세를 따라가는 매수는 조금 위험하다. 이 종목은 좀 위험하지만 이제 기존에 올라왔던 이제 신원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는데 이 신원 역시도 아직까지는 완전히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게 단순히 반등세로 끝날지 네. 아니면 다시 한번 상승세로 전환을 할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으니까 신원 같은 경우도 좀 그렇고요. JST나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제 원래 히든 종목이었는데 쭉 올라왔다가 좋은 반등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주었습니다. 물론 이대로 상승으로 갈 확률도 있어요. 저는 상승으로 갈 확률도 여전히 높다고 보지만 아직까지는 차트상의 중요한 자리들을 다 돌파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돌파해주지 못했지만 만약 다음 거래일이나 이번 주 중 한 번 정도 더 상승하면서 돌파를 해준다면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이런 종목들이 좀 무섭다. 이미 한번 크게 올랐던 종목인데 이제 조정을 좀 받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종목들이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데지 컴바인 같이 이 경협주로 엮여 있는데 아직 안 오른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제 조비나 경농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농산물 관련주로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농산물 테마론도 엮여 있고 남북 경협주로도 엮여 있다 이렇게 하면서 좀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비와 경농 역시도 현재 차트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농보다는 조비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데 차트상으로 굉장히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경협 테마는 단기적으로 막 엄청나게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호재가 있을 수밖에 없는 테마다. 현재 이제 힘의 우위가 완전히 바뀌었고 우리나라가 그걸 통해서 정치적으로 주도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봤을 때 좀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계속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이 남북 경협주들의 방향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좀 맞는 거 아닐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정권 같은 경우가 이제 북한이랑 조금 이제 좀 좋게 가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번 정권만 놓고 봤을 때 그냥 북한 다른 이슈는 다 제외하고 북한과 관련된 이슈만 봤을 때는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북한한테 그렇게 많이 준 게 없어요. 굉장히 이것저것 정치적으로 북한이 많이 이용을 당했죠. 많이 이용을 당했고 당시 트럼프 대통령 때 이런저런 게 있었지만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북한한테 막 엄청나게 많은 걸 해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얻은 거 없이 이용만 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현재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에 있어서 아무래도 북한 같은 경우도 SLBM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고 우리나라가 먼저 완성을 하면서 이제 힘의 구도가 완전 바뀐 상태에서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이 남북의 문제, 아직은 전쟁 중인 나라니까, 아직은 전쟁의 위협이 있는 나라니까 이 남북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정권이 와도 풀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 관계를 좋게 풀어가든 안 좋게 풀어가든에 있어서 이 힘의 우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 이제 힘의 우위가 완전히 어떻게 좁혀질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는 만큼 어떤 식으로 풀어가든 우리한테는 유리할 거다. 우리한테는 유리하기 때문에 경협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정권이 되더라도 남북 경협주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아까 신원, 그다음에 선도전기, JST나 이런 종목들을 보여주셨어요. JST나 코데지 컴바인, 신원 이런 종목들 확인을 해봤는데 앞서서 보여주셨던 신원 말고 또 뭐였죠? 어떤 종목 보여주셨죠? 세운 메디칼 세운 메디칼이 오히려 올라왔다. 좀 안전한 바닥자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들거든요. 근데 반등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의미가 뭔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종목을 가끔 들고 나올 때 단기 저항 돌파라는 이슈를 갖고 많이 들고 나오잖아요. 이 단기 저항을
돌파해야 됩니다. 이게 쭉 이렇게 흘러내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 저항 라인이 딱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 저항 라인을 돌파해주지 못한다면은 그냥 물량을 정리하려 하는 데서 끝나는 상승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세움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확히 테마로 인해서 앞으로 상승을 하려는 건지 아닐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저항 자리를 돌파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자리를 돌파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좀 정밀하게 차트를 보지는 못한 상황에서 보자면 제가 유일하게 보는 이평선인 222평을 돌파해주고 나서야 조금 앞으로의 좀 큰 시세 상승, 지금부터가 바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를 할 때 싸게 사서 오래 기다리더라도 싸게 사서 매매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매매들도 많이 하시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백전백승에서 종목을 많이 내는데 보시면은 순환율이 그렇게 느리지 않아요. 굉장히 빠릅니다. 장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도 이 정도였는데 장이 좋으면 얼마나 빠를 것 같으세요? 이게 계좌가 순환을 돌리는 데 있어서 비중을 어떤 종목에 넣어두고 그냥 가만히 기다린다는 거, 오를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는 굉장히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이 시간이라는 거는 계좌가 그만큼, 이 비중이 그만큼 순환할 수 있는 이 좀 기대 수익률을 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자리에서 진입을 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는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바닥일 수 있겠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아래로 조금씩만 분할 매수를 한다면 언젠가 한번 크게 시세 상승이 나오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나 그때 그 비중을 이용해서 이제 백전백승 종목을 매매하든 다른 종목을 매매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에 비한다면 그 수익률이 과연 클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북경협주는 계속 그리고 빨리빨리 순환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고요. 테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 종목별로 대응 전략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 오늘의 도전 종목 어떤 건지 지금이라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칭찬과 함께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도전 종목 공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도전 종목일지 기대해 주시고 운영 원칙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도전 백전백승 운영 원칙입니다. 매일 한 개의 종목을 포트에 편입하게 됩니다.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이 달성하게 되면 1승을 챙겨가고요. 제시한 손절가 이탈 시 패로 정합니다. 손절가는 노란톡방에서 공지하고요. 승과 패만 존재하고 무승부는 없습니다. 모든 종목은 2차 매수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시죠. 자, 팜스토리가 오늘 승을 거두게 되면서 9전 5승 0패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승 거둔 종목들 코아스, 노랑풍선, 현대해상 보실 수 있고요. 이즈미디어와 코데즈 컴바인 계속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큐브엔터가 또 승 챙겨갔었죠. 아시아나항공도 도전 중이고요. 광진실업은 지금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까지 효과가 오지 않아서 일단은 지금 보류 상태로 남아 있고요. 팜스토리가 오늘 승 챙겨가면서 5번째 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도전 종목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죠. 도전 백전백승 오늘의 도전 종목은 세원입니다. 자, 리비안 전기차 테마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의 도전 종목 리비안 관련주라고 앞에서 테마 소개할 때 힌트를 주셨는데요. 세원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아쉽게도 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맞추신 분이 없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 리비안 전기차 테마 세원 매수가부터 먼저 알려주시면 동시효과 되기 전에 매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인데 이제 아까 제가 이 종목을 봤을 때는 한 12시 1시 정도에 이제 종목을 미리 보고 이제 고릅니다. 미리 이제 백전백승 종목을 고르는데 그때까지는 이 5,870원을 돌파하는 듯 했습니다. 오늘 이제 대원화성부터 해가지고 관련주들의 좀 상승세가 보여서 좀 상승하나 싶더니 오늘 지금 다시 한번 종가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밀렸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밀리면은 5,430원까지 다시 한번 꼬리를 주고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흐름이 가능한 상황이라서 매수가를 어디로 드려야 되나 이렇게 좀 고민이 좀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오늘 좀 대원화성도 있고 괜찮은 것 같으니까 5,820원 매수가로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한 번에 들어가기보다는 이 세원 같은 경우는 종가를 좀 봐야겠지만 아직 좀 애매한 모습을 보이니까 마감이 조금 애매할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 내일 시초 상황을 보고 분할 매수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일단은 한 비중 반 정도, 원래 진입하려고 했던 비중에 한 반 정도만 5,820원에 진입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일단은 절반만 매수하는 전략으로 5,820원 가격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전략이 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마감되기 전까지는 5,820원 절반만 비중 담자 이렇게 제시해 주셨고 세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목 팜스토리 먼저 리뷰를 들어볼게요. 일단 여러 번 말씀하셔서 저도 진짜 매수하고 싶었는데 오늘 매수하려고 보니까 벌써 5% 수익 달성했더라고요. 네. 이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테마에 엮여 있죠. 네. 곡물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 좀 조금 안타까운데 네. 오늘 조금 갔다가 다시 밀렸습니다. 5% 수익권을 주고 다시 그 자리 정도까지 내려온 것 같은데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조금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내일 아래 꼬리를 준다면 다시 한번 매수 접근을 해보는 건 역시도 괜찮은 종목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이 천연가스 에너지 관련 이 가격들이 선물 가격들이 그렇게 좀 쉽게 잡힐 것 같지는 않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반등 자리다, 반등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반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시세 상승의 가능성, 이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의 가능성이 좀 열렸는데요. 그만큼 이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켜볼 만하고 말씀드렸듯이 천연가스 가격이 빠른 시일 안에 내려오지 않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비료와 곡물 가격들이 비싸지면서 같이 관련주들이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좋은 자리니까요.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봐도 어떻게 손색이 없는 그런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한 번 더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매번 5%씩 이렇게 익절해 나가시면서 계좌 좀 회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종목도 한 종목 정도 AS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종목 봐주실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데지 컴바인을 다시 봐드렸죠. 사실 네. 이 코데지 컴바인 아니면 이지미디어 두 종목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시아나항공 보겠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오늘 항공주들이 좀 약해서 저희가 이 시각 시황 브리핑에서도 항공주들 짚었었거든요. 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다음 날 바로 아래 꼬리를 이렇게 내려오면서 지지라인을 테스트한 모습이고요. 이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는 않고 있어요. 현재 굉장히 지키려는 의지가 강해 보이죠. 현재 지지라인은 이쯤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늘 시초가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말씀드렸던 5% 상승까지는 무난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저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 넘어야 될 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밀릴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밀리더라도 그때는 이제 말씀드렸던 추가 매수 대응책을 가지고 올 거고요. 단기적으로 밀리더라도 조금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여기 고점은 넘어갈 만한 상승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밀리면 밀리는 대로 대응을 하도록 하고요. 근데 지금 이 자리를 좀 강하게 지켜주고 있고 지수 역시도 바닥을 좀 다지면서 반등을 꾀하는 모습이니까 현재로서는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이 자리를 지켜주는 선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큰 하락은 없을 것 같고 나오더라도 저는 대응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고 기다리시면 이 아시아나항공 역시도 무난하게 5% 수익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즈미디어랑 코데지 컴바인은 지금 2차 매수까지 제시를 해주신 건가요?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2차 매수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지수가 반등을 좀 강하게 하면서 네.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종목들도 아시아나항공까지 또 다른 전략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5% 수익 무난하게 내실 수 있으니까 계속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좀 불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의 도전 종목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원이고요. 리비안 전기차 테마인데 그중에서도 세원 왜 가지고 나오셨는지 궁금해요. 세원 같은 경우는 좀 오래전부터 보던 종목이에요. 사실 오래전부터 보던 종목인데 갑자기 리비안 관련 테마로 엮이면서 올라온 거고요. 사실 이전부터 관심을 두던 종목입니다. 팜스토리도 그렇고 세원도 그렇고 이전부터 관심을 두던 종목이고 사실 아시아나항공 나갈 때 세원이랑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세원이 좋은 자리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바로 다음날 5%를 줬던 그런 조금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종목이라서 이제 자리 오면은 내야지 이렇게 보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5,870원 부근이에요. 5,870원이라는 게 아니고 여기 부근에 좀 강한 저항 라인이 있는데 오늘 돌파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돌파해주고 나서 지키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지키나 하더니 살짝 내려왔죠.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오늘 지금 현재 가격이 5,820원. 한 5,870원에서 50원 정도가 지지 라인이라고 한다면, 저항 라인이라고 한다면 이게 돌파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애매하게 종가를 마감하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여기 부근이 지지고 저항이기 때문에 다음날 바로 양봉을 만들면서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일단 반 매수를 하시고 내일 시초가에 만약에 5,870원 부근을 좀 지켜준다 하면은 5,870원이 아니더라도 5,8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켜준다 하면은 진입해 보기엔 좀 유효할 것 같고요. 만약에 못 지켜주고 좀 밀린다 싶으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300원까지는 밀릴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쯤 왔을 때 이제 방송에서 AS를 한다 하면서 2차 매수가와 손절가를 제시해 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진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테마와 이제 좀 전기차 테마 중에 몇몇 종목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세원 역시도 내일 좀 바로 상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밀리면 밀리는 대로 대응을 하면 되고 갈 확률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오늘 반, 내일 시초가 상황 보고 반 이렇게 매수 전략 짜면서 진입해보기에는 좋은 종목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좋은 흐름 가지고 있는 세원이고요. 오늘 5,820원의 절반만 담자고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2차 전지 테마는 강한 거 알겠는데 세원 이 종목은 사실 지금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일 혹시라도 비중 절반 담았던 거를 정리하거나 이렇게 되는 일도 있는 건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원 자체가 차트만 봐도 네. 좀 추가적인 상승을 할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이러나 저러나 밀렸다 오르든 아니면 그냥 바로 오르든 그 차이일 뿐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세원 저희 오늘의 도전 종목 살펴봤고요. 지금 도전 백선백스 9전 5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승을 또 기록할 수 있을지 이제는 50대 50에서 확률이 더 높아졌거든요. 여러분들의 계좌도 더욱 확실하게 부풀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최재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기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전략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코너입니다. 오늘장 전략을 좀 세워주시고요. 또 특징 좀 분석까지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먼저 이정수 위원님 인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그래도 오늘 시장 반등이 나와서 좀 의미 있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위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시장 점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좀 의미는 있는데요. 일단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지수 밴드 전략부터 좀 드리겠는데요. 어제까지 아직 시장이 바닥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 시장 바닥은 아직은 아니에요. 자, 지수를 보게 되면 아직 3,000원을 안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5일선만 지금 살짝 걸쳐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5일선을 완벽하게 돌렸다? 이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시 저점이 깨면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에 따라서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공개방송과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 지난주도 계속 말씀을 좀 드렸듯이 지난주도 이렇게 하락엔자로 이미 떨어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슈팅으로 걸리는 자리고 여기서 더 떨어지려 그러면 지수 2,900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시장은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그러면 정말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냐면 2,500과 2,150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게 쉬운 거냐? 어렵다. 왜 어렵냐? 이렇게 떨어지려면은 유럽과 미국과 일본 시장, 중국 시장 죄다 빠져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만 많이 빠진 거고 낙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버티는 게 낫다라는 게 어제까지 계속 얘기였고 그러면서도 현금화 대응을 지지난주에 29일서부터 해서 10월 1일까지 20% 정도를 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20%에 대한 현금화 비중을 가지고 가만히 있지 말고 제가 소비주 공략하라 그랬죠. 결론적으로 소비주 여러분들 보게 되면 지금 여행주들도 빠진 게 없어요.
빠진 것들도 없고 뭐 모두 투어, 참 좋은 여행, 뭐 노랑풍선 뭐 등등 다 최근에 뭐 빠진 거 없이 다 올라와 줬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실전 매매 정수에서는 이제 파라다이스, 뭐 GKL, 뭐 강원랜드 이런 종목들 얘기를 하고 뭐 CJ ENM, 뭐 J 콘텐트리 뭐 이런 종목들 얘기를 했었거든요. 추석 전서부터 해서 얘네들은 오히려 많이 올라갔습니다. 수익률도 꽤 많이 났고요. J 콘텐트리도 20% 넘게 올라갔고, 20% 정도 올라갔고, CJ ENM도 22점 몇 프로가 올라갔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뭐 엔터주의 흐름들은 지금 양호하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소비주의 흐름들 계속 제가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렇게 가고 있어서 시장의 흐름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 뭐 후성도 강하게 좀 잘 버티고 있고, 그래서 지수가 3,000을 안착을 해주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는데 아직은 바닥은 아니지만 예측적인 가바닥 정도의 흐름을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조만간에 3,000 안착도 생각을 하시면서 소비주들은 좀 안전하게 계속 안전하게 포트를 꾸리는 데 있어서 쓰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바로 남북경협주에 대해서 추석 전서부터 얘기를 했던 게 있습니다. 매매로서는 남북경협주들이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매매 방법도 어렵지 않다.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그러지거나 이제 다툼이 있을 때에서는 당연히 주식이 빠지겠죠. 그때에서는 전쟁이 어차피 안 날 거니까 저점 매수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다가 화해 분위기가 나오면서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분할 매도를 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차피 전쟁도 안 날 거고 통일도 당장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바운드를 두고 이슈와 거꾸로 매매를 하게 되면 먹을 게 있다. 그래서 폭이 크기 때문에 매매로서는 남북경협주를 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안전한 쪽으로는 소비주를 하시라는 얘기를 추석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 첫째 주, 둘째 주부터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벌써 이제 한 달이 조금 이제 될랑말랑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섹터들은 뭐 오늘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뭐 소비주들은 다 양호했고 남북경협주 오늘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남북경협주들 뭐 움직임이 오늘 좋기는 했지만 지금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접근하기에는 좀 쉬운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아침에 남북경협주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그 소비주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쪽 GKL,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호텔신라, 뭐 CJ ENM, J 콘텐트리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 다 추천했던 종목들인데 뭐 좋아요. 좋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앞으로도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조만간에 지수 3,000 안착을 좀 기다리면서 조금 더 어제보다는 좀 마음 편한 상황을 가져가면서 종목들 매매도 3,000이 안착이 되면 좀 쉬워질 겁니다. 물론 이 얘기는 2,900이 깨지면 안 됩니다. 2,900이 깨질 가능성보다는 3,000이 안착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도 혹시도 모르니까 2,900이 깨지게 되면은 제가 아침에 실전 매매 정에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내일 아침에 나온다 그러면 그때 현금 환전을 다시 하시면 돼요. 어차피 지금 파라다이스, GKL, 강원랜드 쪽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지금 수익 권역에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CJ EM도 마찬가지도 다 수익 권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2,900이 깨지면 근데 그 가능성은 저는 10에서 30% 정도 뭐 그 이하로도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점차적으로 시간이 조금씩 옆으로 지나게 되면은 다시 3,000을 안착을 하면서 종목들이 이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좀 반등이 좀 주는 흐름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요약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신의 한수 요 시간이 아니고 요 방송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제가 유튜브에서 상담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상담 방송이 아니고 소통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1차 지지를 가지고 제가 얼마를 말씀드렸냐면은 1차 지지를 삼성전자 1차 지지를 69,000원을 말씀을 드렸고 2차 지지를 65,000원, 3차 지지를 62,000원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비밀은 아직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언젠가는 왜 그 자리를 얘기하는지는 나중에 이게 75,000원을 가게 되면 그때는 다시 얘기를 하겠는데요. 8만 원을 가든 75,000원을 가든. 근데 지금 69,000원을 찍었다 그래서 이게 완전 바닥은 아니고요. 반등주가 아마 또 빠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왜냐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도 공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들 고민을 하실 텐데 그거에 대한 못다한 이야기는 요거 끝나고 나서 신의 한수 끝나고 나서 유튜브 소통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오늘의 대형주 2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주 먼저는요 현대차. 자, 현대차 한번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신한수에서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은 이제 추천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추천주로 줬던 종목을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시장에 있는 특징주를 분석을 해드리는데 오늘 현대차서부터 해서 현대모비스, 현대이아, 만도 등등의 종목들, 뭐 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오늘 강세를 좀 보여줬죠. 이유는 그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대한 해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움직였는데 이 기사는 뭐 몇 주 단위 내지는 뭐 며칠 단위 뭐 길어야 뭐 한 달 단위로 계속 바뀝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우려감으로 떨어질 거고요. 또 떨어지면 또 해소 기대감으로 또 올라갈 거고요. 과거에도 계속 그랬고 그래서 매매적인 관점에서 계속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한국투자증권에서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현지 상황이 9월 말부터 개선이 되면서 현지 반도체 공장들의 가동률들이 상승 중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공장들이 가동이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소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과 근데 그 얘기만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는 11월부터 다시 특근을 재개를 하겠다라는 계획 중에 있다라는 얘기가 언급이 되면서 이게 진짜인가 그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정말 해소가 되는가 그러면 현대 기아차에서 특근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반도체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자동차 생산이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해소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움직인 건데 뭐 사실 여부는 물론 11월 달에 가봐야 되겠죠. 근데 11월까지는 아직 그래도 한 달의 여유가 남았고 주가는 좀 더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대모비스도 그렇고요. 만도도 그렇고 지금 뭐 자동차 부품주 뭐 성화이텍이라든지 뭐 등등등등 지금 자동차 부품주의 흐름들이 오늘 다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대차도 여기서 22만 원까지는 갖다 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22만 원까지는 노리면 되는데 만약에 24만 원, 25만 원 물려 있는 사람들은 그 전에 올라갔다가 다시 아마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뭐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매매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지금도 수익에 있거나 아니면 조금만 더 올라오게 되면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 그러면 22만 원서부터 해서 23만 원 사이에서는 정리를 한번 했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공략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거를 공략을 해보겠다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는 애매해요. 조정을 받으면 그때서는 뭐 공략을 하면 되는데 근데 굳이 지금 이추에서 이렇게 현대차처럼 많이 떠 있는 종목을 물론 최근에 고점에서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이거를 공략을 하느니 차라리 저는 이것보다 만만한 종목이 뭐 대형주에서도 별로 제가 좋아하는 종목도 아니지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낫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보다는 100배 더 좋은 종목들이 있죠. 소비주. 소비주들을 더 좋게를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 제가 아침에 실전 매매 정도에서 계속 소비주만 밀고 있는데 어쨌든 현대차는 조정을 받으면 공략이 가능하지만 차라리 다른 쪽을 공략하시는 게 낫고 갖고 있는 분들 안에서는 지금 어쨌든 반등을 주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올라갈 때까지 더 버티셨다가 수익에서 잘 빠져나오시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CJ ENM인데요. 자,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거래량 패턴도 괜찮고요. 거래량 패턴도 괜찮고 이게 길게 보면 완전 바닥에 있죠. 이런 종목들이 몇 애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CJ ENM인데 지금 뭐 영화 같은 경우도 이게 영화 제작이라든지 뭐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뭐 투자도 하고 뭐 그런 회사입니다. OTT에 관련주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티빙이라는 회사가 CJ ENM의 자회사입니다. 근데 티빙이 이번에 이제 투자를 받아요. 투자를 받는데 이제 상장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티빙이라는 그 기업 가치를 약 2조 정도로 예상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상장에 대한 이슈도 가지고 갈 수가 있고 거기다가 지금 OTT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지금 엔터주의 흐름들이 좋아서 그리고 이번에 영화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베놈 2가 개봉을 하죠. 다음 달에서는 이터널스도 이제 개봉을 하고 그러면은 지난번에 모가디슈가 360만 정도를 했는데 점차적으로 영화 산업들도 300만, 350만 이렇게 계속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뭐 조만간에는 뭐 500만 관객도 동원을 하는 작은 숫자 아닙니다. 5천만 관객 중에서 인구 5천만 중에서 그래도 그렇죠. 500만 명 볼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상황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영화 산업들도
뭐 꾸준히 뭐 200만만 채워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350만 이미 벌써 360만의 모가디슈도 있었고 이번에 마블 영화들도 계속 개봉을 하면은 관련된 영화 산업 관련주들도 계속 움직일 것 같아서 그래서 CJEM도 안 그래도 이것도 표적 종목으로 아침에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좀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티빙에 대한 이제 그 상장 이슈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이제 오늘 강하게 또 움직였던 이유는 한국증권에서 3분기 매출액에 대해서 그다음에 영업이익에 대해서 호실적을 기록할 걸로 전망을 했다라 그러는데 이미 그거에 대해서 저는 미리 얘기를 했죠. 그래서 8월 달에서도 이 종목을 추천을 했었고 최근에서 이제 9월 달에서도 J 콘텐츠라든지 이런 종목들 이제 영화 제작 관련주들 OTT 관련주 추천했었었는데 CJENM도 14만 원대에서 이제 방송 아침에 추천하고 나서 22점 지금 7%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중인데 이거 아마 20만 원까지 갈 것 같아요. 19만 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수급도 뭐 나쁘지 않아요. 수급도 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보면은 기관들 계속 사죠. 오늘 지금 장 끝나고 나서 지금 보면은 연기금도 계속 사고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실적에 대한 호실적 기대감과 그다음에 티빙의 성장세와 그다음에 상장 이슈까지도 같이 맞물려서 이거는 20만 원까지 갈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사기는 좀 그렇고요. 조정을 받으면 그때서는 적극 매수해도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장이 이제 돌아서려 그러니까 종목들이 잘 안 내려올라 그래요. 특히 좋은 종목들은 잘 안 내려옵니다. 특히 소비주들. 제이콘텐트리도 안 그래도 이 종목을 여기 바닥에서 이제 아침 방송에서 추천했었었는데 매수하자마자 여기는 가격이 안 들어왔고 여기선 가격이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내려오면 사라 그랬더만 내려오질 않아요. 기다려야죠. 안 내려오면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CJEM도 마찬가지. 기다리세요. 기다리면은 조정을 받으면 그때에서 이제 싸게 좀 공략을 하면 한 16만 원, 15만 5천 원, 14만 2,700원. 이거는 이제 아침 방송에 추천했던 가격대인데 아마 그 가격은 안 내려올 겁니다. 14만 2,700원은 요 자리인데 여기는 이제 안 내려올 거고요. 여기였군요. 여기에서 이제 안 내려올 거고 요 자리도 15만 원도 아마 안 내려올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에서 얘기했던 종목인데 어쨌든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쭉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해드렸었던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이냐, 바로 이제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오늘도 지금 코스모 신소재는 뭐 이슈가 11월 달서부터 해서 이제 MLCC용 이형 필름 증설 라인 본격 양산 소식에 오늘 강세를 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걸 언제 추천한 거냐면 작년에 4월 달에서 이제 추천하고 나서 7,000원짜리 추천했습니다. 얘만 추천했던 것은 아니에요. 코스모 신소재, LNF, 에코프로, 우수MS 다 추천했던 건데 죄다 200%, 300%, 500%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 코스모 신소재도 7,000원 추천한 이래로 지금 몇 프로가 올라가냐면 691.4%가 지금 수익이 달성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왜 제가 이 종목을 꺼내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 있는 종목들 단타 아니고서는 여러분들 접근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서 계속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종목들은요. 소비주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주들이 코스모 신소재의 움직이기 요 모습에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코스모 신소재 나쁘지는 않지만 초보자들이 들어가서 물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고점에서 결국은 들어갔던 사람들은 지금 다 고생하고 있죠. 고점에 떠있을 때 공략하는 게 아니고 좋은 종목을 싸게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제가 7,000원대 추천했던 종목이고 690%나 수익 낸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100%, 200% 제가 추천했던 종목도 올라가면 잘 쳐다보질 않아요. 추천 안 한다는 얘기죠.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가져가는 건 뭐라 하지 않습니다. 비중을 줄여서. 근데 이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익이 나 있다면 팔고 나오세요. 그래서 비중을 정말 조금만 남겨놓고 그거를 더 가져가는 건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떨어질 때 분명히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비싸게 사시는 분들은 사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정리, 요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조금 좋아졌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직 3,000은 안착을 못했기 때문에 80점은 못 드리고 75점. 이 드리도록 하겠는데 만약에 3,000을 안착하게 되면 바로 85점으로 등극을 합니다. 자, 매수 포인트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80점 우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계속 소비주들 흐름들이 강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90점 수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그래도 이정수 위원님이 시장은 좀 나아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은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 현대차, CJ ENM, 코스모 신소재 말씀해 주셨고 계속해서 소비주 잘 보자라는 말씀 해주셨네요. 자, 이정수 위원님이 오늘도 못다한 이야기는 또 유튜브에서 더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오늘 시장 분석 마음에 드셨던 분들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더 공부 많이 해보시길 바랄게요.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또 오늘 저녁에 증시 인사이트 이지환 전문위원님이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함께 공부 도와주고 계십니다. 악재 종합 세트가 등장했다. 지금부터가 진검승부 이런 주제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지환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